자, 그러면 3점 수능 테스트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가와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강에서 우리 배웠듯이 물질대사는 생명현상의 특성으로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구분이 되었죠. 자, 그럼 우리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특징 먼저 정리를 해보고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정리를 해놓은 필기자료입니다. 자, 물질대사는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보면 되고, 이화작용은 일반적으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반면에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는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물질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동반이 된다 그랬는데,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반면에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라 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시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화작용의 예시는 세포호흡,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세포호흡, 그리고 소화계에서 담당하는 소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화작용의 예시는 뒤에 합성을 붙이면 웬만하면 동화작용의 예시라고 보면 돼요. 자, 식물이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 ATP 합성, 핵산 합성 등등 여러 가지 합성 작용이 동화작용의 예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가 반응을 봅시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는 것. 단백질과 아미노산 둘 중에 누가 더 고분자일까요? 단백질이 고분자고 아미노산이 저분자로, 이처럼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은 무슨 반응이다? 이화 반응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과정을 봅시다.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건데 누가 더 고분자일까요? 네, 요소가 고분자고 암모니아가 저분자로, 이처럼 암모니아가 고분자인 요소로 합성되는 과정. 자, 요게 바로 동화작용의 예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자, 가는 동화작용이 아니라 이화작용에 해당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다음 니은, 나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라고 했는데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것. 자, 그리고 디귿, 가와 나에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했는데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하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2번 풀어볼게요. 2번,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최종 분해 산물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세포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호흡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올게요. 자, 여기에 세포호흡과 연관된 개념인 광합성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정확한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세포호흡은 고분자인 포도당이 저분자인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이화작용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포도당과 산소를 재료로 해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세포호흡입니다. 자,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형태인 ATP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 세포호흡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전부 다 ATP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광합성도 같이 볼게요. 광합성은 반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이거는 동화작용의 예시로 식물세포가 엽록체 에서 하는 작용이죠. 반대로 저분자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재료로 해가지고 빛에너지를 받으면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요게 바로 광합성의 반응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기억과 니은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세포호흡 전에 있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반응물일 거고, 그리고 세포호흡 결과 최종 분해 산물, 요게 생성물이겠죠. 자, 그럼 포도당과 기억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뭘까요? 그쵸, 기억은
산소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세포호흡 결과 생성되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방출이 된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기억은 O2 산소입니다. 그 다음 니은의 일부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죠. 네, 외호흡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고. A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A는 에너지예요. 아까 세포호흡 결과 ATP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일부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그랬죠. 자, 요 열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체온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열에너지가 방출되며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 그림 가는 A와 B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전환을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먼저 A와 B가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앞에 필기로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있고 요게 A라는 과정을 거치면 물음표와 산소가 된대요. 자,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산소랑 어떤 물질이 나오는 반응, 이게 뭔가요? 그쵸? 얘는 광합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물음표는 뭐다? 포도당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는 B반응, 얘가 바로 세포호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 그림을 보면은 얘는 ATP와 ADP라고 했는데 T와 D의 차이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얘는 인의 개수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인의 개수. 자, 지금 위에는 인이 3개, 밑에는 인이 2개인 걸로 보아서 위에 게 ATP, 그리고 밑에 게 ADP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ATP가 ADP보다 고분자니까 니은 과정은 합성 과정, 그리고 기억 과정은 분해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기억. A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광합성 과정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고분자인 포도당으로 합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다음 니은. 과정 기억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했는데 과정 기억은 ATP가 ADP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분해되는 거는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그쵸.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그 다음 디귿. B에서 과정 니은이 일어난다. B는 세포호흡인데 과정 니은은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세포호흡은 앞에서도 봤듯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 우리 생명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ATP의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4번, 그림은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고,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이것 중 하나이다 라고 해놨네요. 자, 그럼 이거는 아까 필기노트에서 안 했던 부분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물질대사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자, 이거는 반응의 진행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프인데, 자, 하나는 동화작용의 그리고 하나는 이화작용의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에너지의 양이 반응물일 때는 작았는데 생성물일 때 이렇게 커지는 작용,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 작용, 얘가 바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흡열 반응이고 얘는 동화작용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죠. 동화작용. 자, 그리고 반면에 반응물의 에너지량이 크고 그 다음 생성물의 에너지량이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 얘가 바로 이화작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기억, 그리고 니은, 그리고 디귿, 에너지 값이 우리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번 반응을 보면은 에너지의 양이 작았는데 높아졌죠.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쵸? 에너지가 흡수된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을 봤더니 얘는 시작점이 여기니까 반응물일 때랑 생성물일 때 비교해 봤더니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1번 반응은 동화작용, 그리고 2번 반응은 이화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기억은 1에서의 반응물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1 과정에서의 반응물 맞죠? 니은이 생성물이고 그 다음 2 과정에서 반응물은 여기고 그 다음 생성물은 여기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2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 지금 방출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맞는 거. 그 다음 디귿 한 분자당 에너지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이거는 그래프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래프 해석.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기억은 여기, 니은은 여기, 그리고 디귿은 여기죠. 그럼 에너지량 비교해보면은 니은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기억, 그 다음 디귿이 제일 작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큰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5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기억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과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먼저 기억을 봅시다. 기억을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이 그림만 보고 얘가 동물세포인지 식물세포인지 우리가 알아맞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일단 세포벽이 없죠. 세포벽 없습니다. 그리고 염록체 있습니까? 염록체도 보이지 않아요. 염록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되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심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친구는 동물 세포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얘는 동물 세포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있는데 각각 얘네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과정은 포도당이 이 세포 소기관 이름 뭐죠? 얘는 미토콘드리아죠.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됐습니다. 이게 뭐죠? 그쵸, 얘는 세포호흡 과정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을 봤더니 ATP가 ADP로 분해되고 있는 거죠. 얘는 ATP가 분해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기억은 식물세포이다. 아니죠. 얘는 동물세포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이 모두 때문에 틀렸죠. 방출된 에너지 ATP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일부는 뭐로 날아간다?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버린다. 여기 그림에서도 여기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다 라고 보면 되고 디귿 과정 1, 2에서 모두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했는데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입니까? 동화작용입니까? 이화작용이죠. 자, 그리고 ATP의 분해는 이화입니까? 동화입니까? 얘도 역시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을 함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답은 디귿밖에 없는 2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6번 다음은 효모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발효관 A에서 C는 각각 기억에서 디귿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효모액 이용한 이 실험 쌤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실험 수능 특강에도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쌤이랑 효모의 에너지 생성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호흡이라고도 하죠. 산소호흡, 산소를 이용해서 하는 세포호흡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주변 환경에 산소가 없다 그러면 얘는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 없이 하는 호흡인 알코올 발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알코올 발효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실험이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당이 있어요. 자, 당이 있으면 이 효모는 당을 사용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알코올 발효 결과 나타나는 생성물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탄올이 일단 알코올이니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해석을 해볼게요. 표는 발효관 A에서 C에 넣은 서로 다른 용액을, 그림은 발효관 A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그냥 발효관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맹관부는 여기 요쪽을 맹관부라고 하네요. 자, 표를 해석했을 때
일단 A, B, C 넣은 것들 봅시다. A에는 5% 포도당, B는 5% 포도당, C는 10% 농도가 좀 더 높은 포도당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A에는 물을 넣었는데 일단 효모액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와 C에만 효모액을 넣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효모액이 안 들어간 요 A 부분, 여기서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얘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B랑 C에서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겁니다. 자, 나 37도씨에서 20분 후 발효관의 맹관부에 존재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아까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했죠. 자, 그래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맹관부 쪽에 이렇게 모이게 돼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험 결과를 봤더니 기억은 기체 발생량 플러스 2개, 니은은 플러스 4개. 기체 발생량이 기억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디귿은 없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디귿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효모액에 애초에 안 들어간 발효관 A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거고, B랑 C가 기억과 니은 중에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봤더니 포도당의 농도를 보세요. 포도당의 농도를 보면은 B는 5% 포도당, C는 10% 포도당이에요. 자, 효모가 재료가 많이 있으면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알코올 발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간 C, 농도가 더 높은 C에서 알코올 발효를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기체 발생량도 C가 B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B, 니은은 C, 디귿은 A가 됩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기억, A는 기억이다. A는 디귿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 B에서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자, 이거는 우리 아까 효모의 알코올 발효 생성물을 모르면은 이건 틀리는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거. 그다음 디귿, A일 때 발효관 속 포도당 농도는 디귿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디귿이 A죠. 자, 여러분 요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A는 지금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포도당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포도당 자체가 분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가지고 있는 5% 포도당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는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면서 포도당을 분해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가 B보다 포도당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맞는 거죠. A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2강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다들 열심히 하자.